2024학년도 가천대 약술력 논술 입문입니다. 딱하다 제2강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교재의 5번,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강좌를 얘기하면 다섯 번째 강좌 5강에 있는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앞서 수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화법작문 쪽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 그런 내용들을 찾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수업에서도 역시 하는데 조금 내용이 요거는 안내서, 즉 일종의 뭐 발표문 그런 형태로 좀 봐주면 됩니다. 대신 차이점은 안내서나 해설서나 뭐 안내해 주는 거 이런 쪽은 대부분 조금 뭐 용어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거나 개념 정의하거나 그런 쪽이 좀 많다라는 게 제시문의 특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 역시 준비 과정이죠. 앞에 나왔던 문제에서도 발표하기 전에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가천대 기출문제를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서술 방식이나 이런 거를 주고 위에서 찾아봐라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만 잘하면 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문단 첫 번째 어절 마지막 어절인지 아니면 첫 음절인지 그 정도 구분만 해주면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설사가 떠올린 생각으로 밑줄 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을 찾아라. 자, 밑줄 볼까요? 관람을 오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렇게 뭐 안내와 관련된 제시문이면 전문적인 용어 혹은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서 설명해 주는, 즉 개념 부분, 개념 혹은 정의 부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쓰는 말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제시문에서 과연 그런 방식이 한 번만 쓰일까요? 물론 한 번만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볼 때의 앞부분만 볼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 봅시다. 뉴런의 역할을,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일입니다. 뉴런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과 연관지어,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걸 찾아라.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뉴런의 역할,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과 연결시켜라. 봅시다. 안녕하세요. 뇌과학관을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건 환영 인사죠? 저는 안내를 맡은 해설사 김땡땡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뇌와 뉴런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 시간의 자료를 통해 뉴런의 종류와 기능, 뉴런의 구조, 시냅스에서의 신경전달 순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그냥 합시다. 두 번째 강의니까 앞서 강의할 때는 제시문 쭉 보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그랬더니 시간이 30분이 넘더라고요. 혹은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본다는 생각에서, 자, 제시문 읽으면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바로바로 찍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뭐다? 안내서에서 이야기할 순서를 말한다. 이 부분입니다. 먼저, 자, 1번이죠.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하고 있네요. 문답 형식입니다. 그죠?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부분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되죠. 바로 뭐다?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학생 여러분의 짐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대답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왜? 뒤에 봅니까? 훨씬 많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뇌 속에는 대략 1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그중 약 1000억 개 정도가 오늘 설명할 뉴런입니다. 이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억, 학습, 감정 등과 같은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뉴런의 역할 담당한다 얘기했죠.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뉴런은 신경세포를 이루는 말로, 개념이네요. 그죠? 그리스어의 밧줄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과 바로 뭐다? 뜻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얘도 지금 서술 방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봐주기 바랍니다.
그 뜻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뉴런은 온몸의 기관들과 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뉴런의 종류는 그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뉴런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있겠죠. 이 정도도 한번 봐줘야 돼요. 감각기관의 신호를 수용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감각 뉴런,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연합 뉴런,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운동 뉴런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림에 나와 있는 뉴런의 개수는 3개. 하나, 두나, 세나, 3개입니다. 매우 간단한 신경 신호의 전달에는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각각 한 개씩만 관여하지만, 자, 매우 간단할 때입니다. 그죠? 복합적인 신경 신호의 전달에는 많은 수의 뉴런이 관여합니다. 뉴런의 구조는 저 모형들 앞으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모형 갑니다. 이제 장소 이동하네요. 이 뉴런의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형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형의 왼쪽 부분이 가지돌기, 중간 부분이 신경세포체, 오른쪽 부분이 축삭돌기입니다. 가지돌기는 신경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며 축삭돌기는 내부의 신호를 다른 뉴런에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뉴런이 이어지면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데, 외부의 신호는 가지돌기를 통해 수용되며 축삭돌기를 거쳐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전달됩니다. 자,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처럼 뉴런들이 이어질 때 축삭돌기와 가지돌기가 만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시냅스는 건너편 화면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이동하네요. 화면 보러 갑니다. 역시 그죠? 화면을 가리키면서 이 화면은 시냅스에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인체는 애니메이션이네. 오른쪽의 축삭돌기에는 왼쪽의 가지돌기로 조그만 원처럼 표현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삭돌기와 가지돌기 사이에는 틈새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시냅스입니다. 그런데 이 시냅스의 간격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 계속 지금 이 사람은 설명하는 방법이 문답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냅스의 간격은 약 2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1나노미터는 1억 분의 1미터로 대략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신경신호는 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뉴런은 우리 몸 안의 정보를 수신, 처리, 정거장 및 제어합니다.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와 같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과 공간지각, 학습 능력 등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정리하면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로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용하거나 필요한 기관으로 전달하는 점에서 우리가 평소 우와 나왔죠. 찾습니다. 왜? 뉴런의 역할을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과, 그러면 첫어절 끄어절이니까 이 문장의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우와, 찾았습니다. 첫어절, 끄어절. 됐죠? 됐습니다. 5번의 답은 바로 뇌애와 간내요입니다. 됐죠? 자, 이 문제를 풀 때에 지금 형광펜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약술력 논술 문제를 시험을 쳤던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수험생하고,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에 조금 조급한 면이 있어요. 왜, 무슨 얘기냐면, 약술력 논술을 푸는 학생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3등급에서 5등급, 6등급까지도 있어요.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국어 영역, 특히 국어시험, 내신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이후에 국어시험을 쳐서 100점 맞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난 국어 잘 못해, 난 글 읽기 잘 안 돼, 제시문 잘 파악 안 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고, 또 약술력 문제처럼 시간에 쫓기는 문제를 보면
선택지를 읽든 제시문을 읽든 제시문이 끝나가고 혹은 선택지에서 4번, 5번 읽을 때 되면 조급해져요. 즉 5번까지 끝까지 다 읽고 혹은 제시문을 끝까지 다 읽고 판단을 하려고 안 하고 선택지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 되면 조급해져요 벌써. 그래서 내가 놓친 거 있나? 위에 거 없나? 그리고 5번 보고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이거 답이 맞나? 위에 거 딴 거 있지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5번 체크 안 하고 1번, 2번 중에 체크해요. 본인이 분명히 그게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약술력 논술 풀고 있죠. 자, 여기 지금 답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다가 보면 제가 이거 실제로 본 학생이에요. 세 번째 문단쯤 가갖고 요쯤 여기쯤 와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요. 밑에 거 안 읽고 어디지?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시간 충분하다. 9문제 20분이면 실컷 풉니다. 충분하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5번 제 잔소리한 거 빼고 한 2분 3분 빼고요. 지금 현재 시간 11분 지났어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앞에 또 한 2분 빠지겠죠. 그럼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렸다? 대략 4분 5분 빠지면 길어봐야 4분 5분. 이런 식으로 형광펜 다 치라고 했는데도. 그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 풀 때는 몇 분쯤 걸릴까요? 1분에서 길어봐야 1분 30초. 자, 그러면 2분이라고 칩시다. 9문제죠. 9, 28, 18분이면 풀어요. 물론 단순 계산이지.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문제 풀기도 충분하고 제시문 읽고 판단하기도 충분하다. 제발 조급하지 마라. 됐죠? 자, 5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 거는 7강입니다. 자, 7강은 이거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새롭다. 자, 새로우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7번 봅시다. 대화를 할 때는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 다음은 그중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밑에 나오는 게 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다. 제시하고 있는데 위의 대화에서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차례대로 써라. 자, 이 부분 위에서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봅시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특히 상대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답의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윗부분에 상대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자, 답변이 있고 우리가 찾는 이 사람의 대화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밑에 나오는데 이 답변에 대한 긍정 반응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공감하며 들어야 된다. 자, 이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답은 이거지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예도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예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건이 맞아야 이게 답임이 확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죠? 봅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지 편집부 땡땡땡입니다. 교지의 특집 기사로 국악 감상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이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30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긍정 답변 없습니다. 최근 국악을 활용한 관광 홍보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악 감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국악을 감상하는 방법을 주제로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국악은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책이나 음반, 방송으로 국악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국악의 진짜 멋을 알기 위해서는 국악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연장에서 소리를 느끼고 연주자와 함께 호흡해 보는 것이지요. 국악 공연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공연장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단 공연 시작 시간보다 여유있게 도착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공연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연장으로는 국립국악원을 추천하고 싶은데 저도 여기 추천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1년에 여담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대부분 연말에 보통 합니다. 연말에 연초에 하던데 그때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 판소리 하는 분이랑 국악 관련해서 하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고등학생이나 일반 뭐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가격이 꽤 싸요.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알고 있나요? 그 다음 볼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국립국악원을 찾아가면 근처에 있는 국악박물관을 둘러보세요. 그곳에서는 국악기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여러 가지 국악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처럼 국악 자료를 먼저 보면 국악을 감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주변을 돌아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공연을 본격적으로 즐겨야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음악을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고 하신 게 맞나요?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닌가요? 음악을 귀로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연주자들이 입은 의상의 형태나 색깔도 살펴보고 곡에 따라 악기 편성이 달라지는 것도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악 장단의 종류를 알고 있나요? 네, 세마치 장단,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 등을 알고 있습니다. 국악에 쓰이는 장단은 국악 특유의 역동성과 흥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기 때문에 장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국악 감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의 움직임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은 감상법입니다. 혹시 음악 수업 시간에 감상했던 영화 서편제의 장면이 기억나나요? 네, 기억납니다. 국악은 움직이는 음들의 생동감으로 가득한 음악입니다. 영화 서편제에서 같이 들었던 꺾는 음과 떠는 음, 가야금 산조에서 왼손을 현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격렬하게 누르거나 흔들어서 내는 음, 대금 영주에서 느껴지는 떠는 음 등을 느끼면서 감상하면 국악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찾았나요? 자, 아까 문제 분석할 때 상대의 답변이 있고 긍정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상대의 답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긍정 반응을 찾아봅시다. 대사의 앞부분에 긍정 반응 어디에 있을까요? 오, 얘는 부정 반응이네요. 그죠? 오, 여기 있습니다. 그죠?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긍정 반응 봅시다. 네, 요것도 있다. 긍정이에요. 그죠? 네, 있습니다. 자, 셋 중에 하나겠죠? 봅시다. 공감하며 듣는, 공감? 아니죠? 아니죠? 답은 얘네. 그죠? 문제 다시 볼까요? 뭐랍니까? 대화를 할 때의 방식인데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 자, 문장이 하나, 둘, 세 개네요. 근데 마지막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얘는 긍정 반응 뒤에 나오니까 얘는 아니겠죠? 그러면 답은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 같습니다. 됐죠? 요렇게 찾는 겁니다. 자, 나중에 실력이 좀 좋아지면 제시문 자체를 읽을 필요 없죠. 눈치챘나요? 여기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구성을 분석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네요. 이제 슬금슬금 시간이 조금씩 줄 겁니다. 대신 인문제시문하고 사회제시문 나오면 조금 걸리겠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제시문 나오면 조금 걸릴 겁니다. 어찌되었든 자, 강좌로 따지면 제2강자입니다. 2강자를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역시 제시문 2개 정도에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겠고요. 교재는 아직까지 제가 안 올렸는데 7월 21일 이후 그때쯤 해서 지금 에어클래스에 올리던가 아니면 네이버 쪽에서 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놓을 테니까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강좌 밑에 딸려있는 이거 뭐 강의 내용하고 관련된 부분 말입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로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